첫 번째 발표하실 우리 박근영 선생님께서는 아마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항공기를 인증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아마 그 달 탐사 위성을 연구하는 아마 개발을 연구하는 아주 훌륭한 위치에 있는 선생님 같습니다. 박근영 선생님 발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학팀의 발표를 맡게 된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본원 다니다가 지금 공주지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 발표 주제인 대행선사 본문에 나타난 에너지 발생 장치의 기초 연구를 위한 활동 보고를 여러분에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이 이제 한마음과학원의 학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도 보면 초록집밖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발표 자료의 제목을 보셔도 기초 연구를 위한 활동 보고라고 그래서 논문과는 약간 다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은 현실 과학이나 기술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서 저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발생 장치의 기초 연구 추진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시간을 내서 잠깐 대행선 연구에 학술 발표 자리도 왔었는데요.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선사께서 말씀하셨던 큰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이 법이며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의 주제들에서는 생활선, 생활이 곧 선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주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해외 포교 말씀을 해주실 때는 생활 불교, 생활 속에서 종교가 답을 주어야 한다라는, 생활이 곧 불교다라는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대행선사의 또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바로 생활이 곧 과학이다. 그래서 생활이 곧 과학이고, 생활과학이 심성과학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대로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물질 과학이 닥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심성과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의 패러다임을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의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에너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활동을 해오셨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발표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대외적 환경으로 왜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인류의 물질 문명을 가능하게 해준 데는 에너지원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요 에너지원들이 석유나 화력이나 원자력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오는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 그리고 이상 기후 이런 것들을 요즘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요.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원이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부작용도 상당 부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세기에 전기기관을 통해서 사람이 하던 가내수공업이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18세기 산업혁명이 있었고, 19세기에는 이러한 전기를 이용한 에너지를 석유 또는 전기 이런 화학연료 이런 걸 사용해서 하면서 더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20세기 말에는 원자력 발전이 이제 새롭게 대두가 돼서 새로운 주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자료에 의하면 그 석유나 화학이 83%를 차지하고 원자력이 12%, 그리고 나머지가
한 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신규 에너지원은 지금 핵융합을 이용한 그 고온 핵융합이 이제 유망하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50년을 연구해왔지만 앞으로 이게 실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은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이 인류의 발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규 에너지원이 없이 정보통신기술, 융합의 기술로 기존의 에너지원과 사용처를 통합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만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한마음 선언의 대내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선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의 지금 물질과학적 측면이 겪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심성과학을 제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한마음 과학원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과학원의 활동에 의해서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과학원의 내부 규정을 보면은 모든 물질적 현상은 한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근본 원리를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실증해내고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과학자, 수행자에게 알림으로써 인류 발전과 생명 진화에 기여를 하자라는 것을 저희 정관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질적 현상은 한마음에 비롯된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큰 스님 말씀을 직접 찾아봤더니 정신계를 통해서 물질계를 리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질이 주도를 하고 있는 과학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정신이 주도하는 과학이 진짜 과학이고 그게 생활과학이고 심성과학이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원에 있는 분들이 증명을 하고 실증을 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심성과학의 이론적 체계도 수립을 하고 그거의 응용 분야로서 심성과학, 심성공학, 물리학, 천체학, 지리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공학팀에서 다루고 있는 에너지 발생 장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이제 과학의 방법으로서의 패러다임도 주장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에너지 발생 장치도 이런 심성과학을 통해서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기존 큰 스님을 모시고 과학원이 수립이 돼서 기존에 이제 활동들을 꾸준히 했었고요. 그때 이제 에너지 발생 장치 관련해서 큰 스님과의 법문, 대담, 그다음에 준비한 자료들을 통한 보고들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에서 그런 자료들이 저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심성 과학이라든지 정신을 통해서 물질계가 구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큰 스님한테는 되게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저라든지 이거를 이제 문자로만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성 과학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마음 선언이나 대행선사 법에서는 이제 과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름은 심성과학이지만 현재 과학에서 인정되는 정통 과학으로서의 인정을 하기에는 아직 이론적 토대나 실증적 데이터 또는 이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심성과학을 지금 오늘에서 다루는 그런 과학에 묶어서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에너지 발생 장치를 맡고 있는 공학팀의 한계가 있는데 또 뭐냐 하면은 대행선사가 말씀하셨던 에너지 발생 장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심성과학인데 그게 결국은 한마음의 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의 마스터로서 그 원리를 꿰차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성통신을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으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장치에 대해서도 대행선사가 보신 이미지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사실은 대행선사 외에는 그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 됐든 원자력 발전이 됐든 모든 것들은 기초 원리가 파악이 되고 나서 그 원리를 실증적으로 만드는 응용을 하는 공학으로서 하는 이제 과학과 공학 기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대행선사가 있을 때는 대행선사께서 4가지 기능 중에 3가지를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실제 공학팀은 순수하게 공학으로서
대행 선생님 얘기하셨던 대로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하면 됐지만 지금 이제 대행 선사가 가신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도리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고 심성 통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행 선사가 보셨던 그 원리를 자기 안에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남아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공학팀만의 기능으로는 지금 에너지 장치를 원활하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학팀 2기에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공학팀 1기는 큰 스님을 모시고 97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을 수행을 했었고요. 대내외적 상황 때문에 2002년 이후로는 활동이 중단이 됐었고 올해 제 3회 학술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3회에 공학팀이 다시 조직을 구성해서 새롭게 이렇게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행선사 본문에 나타난 에너지 발생 장치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이제 앞에서 심성통신과 심성과학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질과학의 측면에서 심성과학이 어떤 지금 물질과학의 지류로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물질과학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기존의 과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향, 패러다임으로 심성과학을 할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큰 스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음도리의 전문가가 되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심성과학, 심성통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쪽에 대한 법문에 대한 이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장치에 있어서도 대행선사가 얘기하셨던 법문 중에 주로 이제 3개의 법문에서 나타난 에너지 발생 장치의 개념과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로 지금의 지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대행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새로운 에너지원, 또 이게 나중에는 미래 의료 장치,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일단 저희가 마음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생각만 바꾼다고 그래서 물질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행선사가 얘기하셨던 그런 에너지 발생 장치가 어떤 원리이고 이런 것들을 현대 과학과 기술로 풀어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대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도 눈을 뜨고 어떤 동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파악하고 법문을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현실성, 리얼리티를 하나의 축으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대행선사가 법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에너지 발생 장치의 원리 및 구조 및 형상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행선사가 심성과학을 통해서 뽑아내신 법문을 내용을 가지고 심성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대행선사가 계실 때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걸 이어서 나간다는 측면에서 기존 과학과 다른 독자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행선사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심성과학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걸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 심성과학, 심성통신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 연구의 창의적인 부분이면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단계를 이제 5단계로 나눠 보았습니다.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큰 로드맵 어떻게 갈 건지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끔 접근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5단계를 나눠 보았고요. 1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대행선사가 얘기하셨던 법문에 나타난 원리, 개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1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심성통신을 하는 것까지를 기초연구, 원리연구로서 명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 이제 실증화할 수 있는 원리가 파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심화 연구, 원리를 구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단계, 2단계를 같이 적어놨지만 올해 1년 동안의 활동은 주로 1단계 위주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제가 한마음과학원에 지원서를 낸 게 작년 12월 말이었고요. 1월 달에 승인 통보가 났고 1월 24일 공학팀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모였을 때 기존에 큰 스님을 모시고 공학팀에서 에너지 연구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새롭게 들어온 분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의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에너지 장치를 접근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실패 또는 미완이라고 할 수 있는 그저 큰 스님을 모시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실수를 막고, 그리고 이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마음으로서 심성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체계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구 방향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심성 과학이라든지 현실의 기술에 눈을 두고 있으면서도 법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자는 이런 이제 방법론들을 이제 세우게 되었고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 이제 공학팀이 나아갈 길을 정립하자라는 쪽으로 1차는 약간 방법론 쪽에 입각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뭐 결론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논의했던 부분이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쉽지도 않고 대행선사를 모시고 했을 때도 어떤 만족할 만한 성과나 결과물을 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을 세우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마음과학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심성과학이라는 틀에서 연구를 한 건지 아니면 기존 과학의 틀에서 한 건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대행선사 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각자가 이해한 바, 기존에 큰 스님을 모시고 하셨던 1기 멤버,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2기 멤버들이 각자 자기만의 기준과 틀로 해석을 해서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어떤 게 맞을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모임을 이끌어 가기로 1차 회의를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2차 모임은 이제 3월 달에 광명 선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개념 상상도라고 여기 적어 놨었는데 1기 때도 큰 스님을 모시고 큰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구조미 형상일까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봤는데 저희 이제 수준과 차원에 따라서 이해하는 바가 다 달라서 그런지 그때의 모습도 다르고 지금 이렇게 만든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또 이게 꼭 큰 스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 이제 추론으로 통해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추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봐주시고요. 이때 이제 대행선사의 에너지 장치 관련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수행을 했었는데요. 기본 원칙으로는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있을 때는 서로 공통된 이해가 될 때까지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를 이루는 쪽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대행선사가 선의 마스터로서 생활 불교로서의 종교의 통합뿐만 아니고 선의 통합뿐만 아니고 심성의 과학자로서도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발생 장치가 대략적으로 어떤 형상을 갖고 있겠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상세한 원리, 어떻게 만드는지, 세부적인 형상, 장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에는 텍스트만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부분에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때 회의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도표로 그려본 건데 아까 칠판에서 본 거랑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쭉 하긴 했지만 내용이 일부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발생 장치가 이제 맨 위에는 상투가 있다. 옛날에 갓 위에 썼던 상투처럼 상투가 있고 여기에는 안테나처럼 그 기운을 빨아들이는 3가지 줄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온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따로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걸 흡수를 하고 그 흡수한 게 요 가운데에서 깃대봉에 모이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불이 일어나니까 뜨겁다, 안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바깥쪽에서는 불이 켜져 있으나 그림자로 비치기 때문에 뜨겁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막을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 막의 재료가 여기 아래 이제 설명해 놓은 것처럼 모래알이 섞인 흙, 차돌가루 이런 거를 통해서 불로 과하게 구우면 된다, 이렇게 본문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추정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걸 통해서 특수한 그런 막이 개발이 되어야지 이런 장치에 대한 첫걸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요 깃대봉이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열이 나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막고 있는 막이 있고, 또 베어링이 에너지를 순환하고 연결해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온도를 조절해 주는 장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덥고 차가운 것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 냉각 장치가 있는데, 이게 중재를 시키고 행동하게끔 하는 큰 베어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수화풍 중에서 물기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과학원 본원에 와서 영상 및 음성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텍스트를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또 텍스트랑은 또 다르게 더 이제 대행선사께서 하시고 있던 그 답답함과 이 생활 불교로서, 생활 과학으로서 심성 과학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런 간절함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지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형상에 대해서도 크기가 얼마만한지에 대한 단서가 없었는데,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한 요만한 크기라고 말씀을 하셔서 크기는 대충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도되고 있는 에너지 장치, 그다음 현실의 기술과의 비교 좀 더 살펴봤는데요.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듯이 돌아가고, 북극, 남극이 있고 이런 것, 그다음에 베어링이 돼서 돌아간다는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 장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구 자기장이라든지 토로스와 관련이 있나, 또는 지구의 운행의 원리와 관련이 있나,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에서 약간의 보완이 됐었는데, 이 열을 뽑아내는 이런 또 베어링이 이런 통으로서 열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껍질가루나 옷가루는 여기에 강도를 조절하는 매개체로서 작용을 하고, 요 옆에는 컴퓨터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행서사께서는 마음을 컴퓨터라고 하셨다가 실제 저희가 쓰는 것도 컴퓨터라고 하시기도 하셔서, 마음으로 조절하는 건지 실제 컴퓨터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시도되고 있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했었었는데, 이거는 셜의 원반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가운데보다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회전이 빨라지는데, 가운데의 전자가 밖으로 가면서 증폭이 되고, 그게 에너지장을 만듦으로써 이게 연구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연구에서 이런 토로스라든지 이런 도넛 모양의 에너지장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비슷한 형상이 만들어진다고 이제 주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 이거는 이제 지구의 자기장 모델인데, 지구라는 것이 1600년대에는 영구 자석이, 막대 자석이 있어서 자극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연구에서는 지구 내부에서는 강자성체 역할을 하는 철이라든지 이런 금속들이 액체 상태로 녹아 있기 때문에 자석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핵과 외핵에서 니켈, 철 이런 것들이 회전하면서 전류를 만들고, 그게 자장을 만들어서 지구 자체가 큰 발전기라는 다이나모 이론이 가장 유력한 설로 인정이 받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큰 스님께서 원리가 비슷하다고 하셔서 이런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이제 음성 본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영상 본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음성 본문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들었었는데요. 앞에서 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좀 있었고, 그래도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헬륨이 가운데 씨앗으로서 작용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수소가 헬륨이 되는 핵융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운데 뜨거운 불이 있고, 불이 바깥으로 비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핵융합이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했었고, 또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 봐서는 상온 핵융합이 아닐까, 이런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핵융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과학계에서 인정되는 거는 고온 핵융합, 미래의 깨끗한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핵융합을 집중적으로 전 세계가 밀고 있는 주제인데요. 근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비슷한 온도로 이제 플라즈마 온도를 1억도 온도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를 냉각하기 위한 초전도체가 사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이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기준으로 60년을 연구했고, 앞으로 30년은 더 연구를 해야지 이게 가능하다라고 과학자들도 내다보고 있고, 지금 이제 관련 시설을 이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온 핵융합이 가능하다고 1989년인가 어떤 과학자가 주장을 했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 핵융합에서는 수소 2개가 만나서 헬륨이 되고, 거기서 중성장 하나 나오고,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의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핵 분열에 의한 원자력보다 한 7.5배의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온 핵융합은 이런 고온이 아니어도 핵융합이 가능하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 주류 과학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고, 관심 있는 과학자들이 그냥 연구하는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선사가 얘기하셨던 거를 들었을 때는, 빛이 나는 측면에서는 고온 핵융합과도 관련이 있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또 저온 핵융합과도 관련이 있고, 또 지구 자장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어느 쪽으로 수렴될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에 대한 검토가 쭉 됐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일기와 마찬가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결국은 심성통신이 없이는 더 이상의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일 낮 12시와 저녁 6시에 공학팀의 공동관을 이렇게 진행을 하자. 어저께 증명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심성통신의 방법론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되지 않으면 이 텍스트를 더 깊이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5차, 6차 때는 대전 모임, 포항 지원 모임에서는 심성통신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한 장으로 지금까지 발표드린 걸 다 한번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의 이기 활동을 통해서 대행선사가 제시한 심성과학 그리고 공학 분과에서 에너지 발생 장치가 가야 될 방향, 목표에 대해서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대행선사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텍스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원리와 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수행했었습니다. 성과로는 대략적인 형상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세부 형상, 작동 원리, 만드는 법, 기능들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심성통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깊이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단계, 아직 1단계지만 결국은 1단계와 2단계를 같이 묶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결론에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